2차 부등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2차 방정식 풀이법을 기억해 보면요. 이 풀이법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2차 방정식에 해가 주어졌을 때 그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해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졌을 때 그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고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 a인 2차 부등식을 찾아라 이런 건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개수가 양수니까 일단 y는 이꼴 2차 부등식의 좌변에 있는 그 2차 식의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됐든 이런 식으로 U자형, 즉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주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부등식의 해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찌 됐던 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등식의 해에 해당하는 그런 범위를 x축 위에 표현하게 되면 바로 요 범위가 되는데요. 당연히 이때는 알파와 베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x의 범위가 이랬을 때 요 범위의 x 값들을 대입해서 나올 수 있는 y 값들이 찍히는 범위를 생각해 본다면 어디겠어? 당연히 여기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 값이 여기 있었을 때,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x 값이 여기 있었을 때 그때 이 이차함수의 함수 값은 여기이기 때문에 x 값이 여기 있으면 이 점은 여기 찍히고 그래서 요 함수 위에 빨간 점들이 찍히는 걸 다 모아놓으면 여기 녹색 부분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녹색 부분은 바로 x축의 아래쪽에 놓이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a의 x-알파, x-베타로 주어질 텐데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y가 0보다 작은 구간을 찾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a의 x-알파, x-베타라는 2차식이 0보다 작은 구간을 찾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2차 부등식은 요 놈이 되는 겁니다. 요 놈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을 그냥 전개하면 요 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쉽게 부등식까지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해가 알파보다 더 작거나 베타보다 더 크다. 이놈이고 x의 개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을 구하게 되면 똑같겠죠?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다시 새로 싹 다 그려볼까요? 싹 다 그려보시면 어찌됐든 얘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올 거며 x의 범위가 알파와 베타를 경계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부등식의 해를 요 놈을 x축 위에 표현하면 여기와 여기가 되는데 이때 누구는 안 들어가. 알파와 베타는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뽕 비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여기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 x값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여기에 찍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여기 녹색 구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색 구간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을 표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2차 함수의 식이 a 곱하기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이렇게 주어질 텐데 얘가 x축 위에 있는 구간, 즉 0보다 큰 구간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2차 부등식은 얘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전개하면 요 놈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양수인 A에
그죠? 최고창의 개수가 왜 양수인 경우만 생각하나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창의 개수가 음수면 그냥 부등호의 방향을 양수일 때와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즉 우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든가 혹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최고창의 개수, 즉 x제곱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만든 다음에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봐. 해가 1부터 6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 그러면 그리면 되겠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일단 아래로 볼로, 그 다음 1과 6이 경계니까 x축과 1과 6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되고요. 요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x축 위에 표현하면 요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1과 6은 포함이 안 되겠죠. 이때 여기 x값들에 대한 함수값들을 전부 다 찍어서 모아놓은 데는 어디가 되겠어? 당연히 요 구간이 될 거고요. 요 구간은 뭐기 때문에 x축 아래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을 만들면 x-1, x-6인데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쓰나 마나지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축 아래쪽에 그려졌으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또 얘를 뭐 굳이 우리가 전개를 하자면 x제곱 빼기 7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냥 x 빼기 1, x 빼기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4보다 더 작거나 같고 2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래프 그리세요. 그죠?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큰일 날 뻔했네.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얘가 양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냥 풀어도 되지만 우리 그냥 나온 김에 마이너스 음수인 경우로 해서 풀어볼까요?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4와 2에서 x축과 만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x의 범위를 x축 위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맞죠? 게다가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4라는 점도 포함을 하고 2라는 점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해당하는 x값들의 함수값들이 찍히는 구간, 그걸 다 표시해보면 이 구간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끝났네.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똑같습니다. 얘는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2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표시한 부분이 x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작구나. 게다가 요 x축 위의 점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0하고 같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전개를 하면 결국은 요것만 전개를 하면 뭐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까지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도 되냐 하면요. 이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그냥 넘겨서 정리하면 된댔잖아. 부등호의 방향을 양수일 때와 반대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요 마이너스 2를 그냥 2로 생각해서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로 생각해서 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표현을 하게 되면 구간은 똑같겠죠? 요렇게 표현이 되고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냐 하면 여기선 오히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 하면 만약에 그냥 이걸 양수 2로 보고 풀었다면 2배에 지워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 2배의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2라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구나.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얘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걸 푼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2이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0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러면 똑같은 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음수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최고창이 음수인 그냥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범위 한 다음에 범위 찾아내시면 충분히 우리가 풀어내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다 넘겨가지고 뭐를 해서 만들어라.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가 돼서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그랬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그랬는데 2차 방정식 얘의 판별식을 요놈이라고 할 때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y는 이꼴 누구의 그래프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에 그려져야 되니까 그래프를 생각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얘가 아래로 볼록인 놈이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둘째, 얘가 x축과 교점을 갖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작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럼 두 번째,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뭐까지 가능하냐라면요. 이놈이 이렇게 해서 x축에 접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 그래프의 모든 범위가 x축과 같거나 혹은 위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더라도 최고창의 개수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와야 되고 이때는 이런 경우도 되는 거고 얘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얘네들의 부호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번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니까 x축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치? 어떤 애가 선생님 이렇게 그려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이 함수가 이게 끝나 안 끝나? 안 끝납니다. 이게 언젠가는 x축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그래서 항상 x축 아래쪽에 있으려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여야 됩니다. 얘가 계속 되더라도 x축 위로는 안 올라가니까. 그럼 이때 조건은 뭐냐? 당연히 최고창이 음수여야 되고요. 위로 볼록이니까. 그 다음 x축과는 교점을 갖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작거나 같다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도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x축과 같은 점이 나오더라도 괜찮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왜? 여기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중근을 가져도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 이놈이. 그죠? 그렇지만 얘가 위로 이렇게 오는 순간부터는 x축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려서 그때 조건이 뭔지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A와 D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문제 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그랬네요.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거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고창의 개수, 즉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1이 0보다 이미 큰 걸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조건만 보시면 됩니다. 얘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x축과 교점을 안 갖겠구나. 따라서 얘 이꼴 0의 판별식은 여기가 4니까 짝수 공식 4분의 d 쓰면 되겠죠? 이놈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놈이 0보다 작아야 돼서 결국 k는 2보다 작다라는 이러한 범위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죠?